오늘의 어린이책. 안녕하세요. 남윤정입니다. 성평등과 다양성 그리고 포용의 어린이책을 추천하는 오늘의 어린이책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책 4권 들고 왔는데요. 재미있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들은 다양성의 책들 가운데 젠더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책들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양성의 가치는 어린이책이 담아야 할 기본적인 가치이죠. 그 가운데서도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젠더 다양성의 책들은 어떤 책들이 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어린이 책들에 관한 질문은 어린이 책의 인물과 서사에 관한 19번째 질문인데요. 성소수자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고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나요? 라는 질문에 답하는 책들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일이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면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지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고 또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태도야말로 젠더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일 겁니다. 오늘 그런 가치를 담은 어린이 책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책, 스텔란의 가족, 미리엄 B. 슈퍼글, 홀리 클리프턴 브라운 그림, 김보람 옮김, 불의 여우 출판사에서 2018년에 나온 책이에요. 미국 그림책이고 36쪽이니까 그렇게 두껍지 않네요. 네, 표지를 보겠습니다. 표지에는 성인 남자 어른 2명이 이렇게 서 있고 그 사이에 여자 어린이가 굉장히 귀여운 표정을 짓고 한 손씩 이렇게 남자 어른들의 손을 잡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의 손에 아빠 파파라고 쓰여 있는 카드가 들려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지 눈치를 조금 채셨나요? 뒷표지에는 표지에 나와 있던 아빠 파파 또 할머니도 있는 것 같고 아저씨, 아줌마, 네, 또 또래로 보이는 소녀 이렇게 여러 명이 이 가운데 서 있는 소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마치 가족 같아요. 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책날개에는 스텔라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학교에서 어버이날 파티를 여는데 스텔라에게는 아빠만 둘이거든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지에 두 어른이 남자 어른이 아빠 2명이라는 의미인 거겠죠. 어머니 날에 아빠가 둘인 스텔라는 어떻게 문제를 풀까요? 엘르무드 초등학교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서 계시고 아이들이 등교하는 그림입니다. 아빠 파파와 인사를 하고 스텔라는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예, 입구에서 이제 아빠 파파와 인사를 하고 헤어진 다음에 자리에 가서 앉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때 선생님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며칠 뒤에 학교에서 어머니날 파티를 할 거야. 꼭 초대하고 싶은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내렴. 조나단과 레오는 엄마를 초대할 거래요. 카르멘 엄마도 꼭 오실 거래요. 하지만 스텔라에게는 아빠만 둘이었답니다. 친구들은 모두 엄마가 있고 호위는 엄마가 둘씩이나 있는데 어머니날 파티 때 엄마가 없는 아이는 스텔라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클레이 만들기 시간에도 스텔라는 물끄러미 생각에 잠겼어요. 다음 날에도 걱정을 멈출 수 없었어요.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은데도 말이에요. 예, 그림에는 스텔라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오직 어머니 날에 나는 누굴 데려오지? 라는 고민에 쌓여있는 그런 모습이 그림으로 펼쳐집니다. 일주일 내내 스텔라는 입맛이 없었어요. 무슨 일 있니? 조나단이 물었어요. 어머니 날 파티 때 초대할 엄마가 없거든. 엄마가 없으면 도시락은 누가 만들어? 나는 엄마가 매일 맛있는 도시락을 싸주는데. 레온이 말했어요. 아빠가 있잖아. 아빠는 내 입맛을 정말 잘 알아. 스텔라가 대답했어요. 문제는 도시락이 아니야. 어머니 날 파티 때 초대할 엄마가 없단 말이야. 네, 스텔라의 고민이죠. 엄마가 없다고 호위가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잘 때 옆에서 재미난 책을 읽어주는데 넌 어떻게 해? 아빠랑 파파가 엄청 재밌게 읽어주는걸? 스텔라의 대답을 듣고 카르멘도 물었어요. 그럼 아플 때는 안아주고 뽀뽀해줄 사람 있어?
내가 보면 뽀뽀해줄 사람 엄청 많아. 아빠랑 파파도 있고 할머니랑 글로리아 숙모도 있고 브루노 삼촌이랑 사촌 동생 루시도 있어. 하지만 어버이날에 누구를 초대해야 할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냥 모두 다 초대하는 건 어때? 조나단이 말했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 아빠와 파파도 맞장구를 쳤어요. 그래도 스텔라는 마음이 조금 무거웠답니다. 네. 가족은 많은 것 같아요. 여러 삼촌도 있고 그렇지만 어머니날에 어머니가 없어서 스텔라가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이 그림책에는 이 다양해지는 그 현대사회의 이 모습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가족의 모습이 저마다 개성적입니다. 스텔란의 반 친구들을 묘사하는 방식도 흑인, 백인은 물론이고 동성가족, 대가족 이렇게 실로 다양한 그런 형태로 묘사가 되어 있어서 스텔란의 가족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다양한 가족의 형태 또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나와 다른 존재,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 또 문화적인 감수성도 키워주는 그런 그림책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온 식구들을 다 초대해서 어머니날을 아주 즐겁게 보내는 스텔라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나중에는 아버지 날에는 또 나는 아버지가 2명 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이제 밝고 따뜻한 이야기, 그런 결말을 통해서 스텔라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아이들에게 어떤 여유와 편안함, 용기를 안겨주는 그런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북클럽은 이 그림책을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아빠만 둘인 스텔라는 학교에서 열릴 어머니날 파티를 앞두고 고민에 빠집니다. 친구들은 엄마가 없어서 안 됐다고 여기지만 스텔라의 고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 파티에 누굴 초대할지 망설일 뿐 아빠와 파파는 누구보다 넘치는 사랑으로 스텔라를 돌봐줍니다. 동성 가족뿐만 아니라 입양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그림책입니다. 네,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글작가는 미리엄 B. 쉬퍼인데요. 이분은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또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컬럼비아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했고 어린이책 리뷰 칼럼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 작가인 홀린 클리프턴 브라운은 영국 작가고요. 웨이스 오브 잉글랜드대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했고 애니훗 또 화려한 뜨개질, 발레리나가 되는 법 여러 그림책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책은 말씀드렸듯이 입양가족, 한부모 가정, 또 동성가족까지 아이들이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가족과 다른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 생각거리를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귀여운 주인공 스텔라가 조금은 특별한 자신의 가족으로 인해 생기는 고민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차이와 다름을 받아들일 줄 아는 다문화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라고 이 책을 펴낸 출판사에서 어떤 책 소개 글로 남기고 있습니다. 스텔란의 가족 재미있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책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누가 진짜 엄마야? 라는 그림책이에요. 버나뎃 그린 글, 에나조벨 그림, 노지양 번역으로 출판사는 원더박스입니다. 표지는 노르스름한 빛깔인데요. 어린 소녀, 그 다음에 소년 둘이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소녀는 뭔가 궁금해하는 것 같고 소녀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요. 그리고 배경으로는 그 열린 문 너머로 누군가 어른들이 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뒷표지에는 표지에 보였던 남자 어린이하고 여자 어린이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장면 같아요. 둘 중에 누가 진짜 너희 엄마야? 청바지 입고 있는 사람이 우리 엄마. 둘 다 청바지 입고 계신 걸 다른 힌트 없어? 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누가 진짜 엘비의 엄마인지 함께 알아맞혀 볼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두 어린이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은데요. 누가 진짜 엄마야? 라는 질문을 수없이 들어 어떤 느낌인지 잘 아는 루신다와 오마에게 버나뎃
예, 글작가네요. 아름다운 우리 엄마에게 그림작가. 각각 이 책을 짓게 된 어떤 사연이 있는 작가님들인 것 같아요. 어느 날 니콜라스가 엘비에게 물었어요. 두 분 중에 누가 너희 엄마야? 두 분 다. 아니 둘 중에 누가 진짜 엄마냐고. 말했잖아. 둘 다 진짜 우리 엄마라니까. 엘비가 대답하자 뱃속에 너를 담고 있던 사람이 진짜 엄마인 거야. 그 엄마가 누구야? 니콜라스가 되물었어요. 이런 장면에 엘비는 좀 짜증날 만도 한데 굉장히 편안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니콜라스의 질문에 대해서. 알았어, 알려줄게. 청바지 입고 있는 사람이 우리 엄마. 니콜라스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둘 다 청바지 입고 계신걸? 머리카락이 어두운 색깔이야. 둘 다 머리카락이 어둡잖아. 더 정확한 힌트 없어? 계속 니콜라스가 엘비를 막 쪼네요. 눈썹 위에 초승달 모양 흉터가 있어. 니콜라스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제발 쉬운 힌트 좀 줘. 이렇게 둘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쭉 이어지면서 뒤에는 엘비의 두 엄마가 청소를 하기도 하고 뭐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고 하는 게 계속 이렇게 조금씩 스칩니다. 우리 엄마는 한 손가락으로 물구나무 서기를 해. 아무도 그렇게 못하거든. 니콜라스가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엄마는 할 수 있어. 네. 그리고 이로 차도 끌 수 있지. 그러면 이빨이 전부 부서져 버릴걸? 니콜라스가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 이는 다이아몬드로 씌워서 절대 안 부러져. 엘비가 반박했죠. 그림은 엘비가 하는 말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엄마들이 이로 정말 차를 끌고 있네요. 우리 엄마는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한 해적이야. 금화로 꽉 찬 자루를 들고 있지. 엄마의 앵무새 이름은 톤이고 지금 집에서 고양이랑 놀아주고 있어. 이쯤 되면 거의 엘비가 니콜라스를 놀리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엄마는 고릴라 말을 술술해. 가끔 동물원에서 고릴라들끼리 싸우면 엄마가 가서 화해시켜주지. 지난주에 동물원에 갔었는데 두 분 다 안 계시던걸? 진짜 힌트를 달라니까 니콜라스가 사정사정했어요. 진짜 우리 엄마는 코바늘로 해먹을 떠서 북극곰에게 선물해. 제주 넘기로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 거미들에게 거미줄 치는 법을 가르치고 고래들만 읽을 수 있는 문자로 글을 쓰고. 대단한 엄마죠. 내가 날고 싶다고 하면 커다란 펠리칸 친구한테 연락하지. 우리 엄마 취미는 용 발톱을 깎아주는 거야. 물구나무 선채로, 그것도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아, 그냥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알려달라니까. 니콜라스가 소리치자 엘비가 대답했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무섭다고 하면 날 안아주는 사람, 나를 침대에 눕히고 재워주는 분. 자기 전에 잘 자라고 뽀뽀해주는 사람이 진짜 우리 엄마야. 두 분 다 그렇게 해주시잖아. 니콜라스가 말했어요. 딩동댕. 엘비가 미소 지었죠. 결국 두 사람 다 우리 진짜 엄마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시종일관 엘비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고 니콜라스는 호기심, 궁금증을 계속 느낍니다. 마치 그래서 엘비가 니콜라스를 놀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 누가 진짜 엄마야 라고 이렇게 막 물어본다는 말 자체에 약간 폭력성이 있죠. 니콜라스가 엘비랑 아주 친한 친구라는 걸 감안한다면 또 용서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왜 이렇게 자꾸 묻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하는 이야기인과 동시에 그래서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기회를 줍니다. 악의 없이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또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이런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도 재치 넘치게 이야기를 풀어서 유머러스한 그런 감각을 끝까지 유지하는 훌륭한 그림책입니다. 여유롭고 상상력이 넘치는 이야기, 또 글과 그림의 따뜻함 이런 게 이야기에 몰입하게 하고 즐겁게 책장을 넘기다 마침내 아 하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북클럽은 이 책을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엄마가 한 명인 사람도 둘인 사람도 더 여럿인 사람도 또 없는 사람도 있는 세상에서 누가 진짜 엄마야 라는 질문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한 손가락으로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이로 차를 끌고 고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자기 전에 뽀뽀해주는 그런 엄마들을 애정어린 표정과 몸짓으로 소개하는 주인공 엘비와 함께 새로운 가족의 정의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리뷰했네요.
제가 이거는 이제 원래는 가족 다양성 범주에서 소개했던 책인데 여기에 두 엄마가 조금 전에 그 두 아빠가 나왔듯이 두 엄마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젠더 다양성에 한번 소개해 봅니다. 니콜라스는 왜 엘비에게 자꾸 누가 진짜 엄마냐고 물었을까요? 세상에서 엄마는 나를 낳아준 분, 한 명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을 건데 그래서 뱃속에 너를 담고 있던 사람이 진짜 엄마다 이렇게까지 말하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편견이고 고정관념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니콜라스 한 사람뿐은 아니고 이런 질문을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엘비처럼 명랑하게 영리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또 상처도 받지 않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엘비는 참 영리하게도 또 현명하게도 안아주고 침대에 눕히고 재우고 잘 자라고 뽀뽀해주는 두 분 다 엄마다. 이렇게 성소수자 엄마 둘과 함께 사는 엘비에게 엄마는 둘 다인 거죠. 예, 진짜 엄마 가짜 엄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예, 아까 스텔란의 가족의 아빠가 둘이었다면 여기 누가 진짜 엄마야는 엄마가 둘인 가족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가족 다양성이 곧 젠더 다양성과 만나는 이렇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어려울 것도 이상할 것도 없고 되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책을 그린 버나뎃 그린은 동물을 사랑하고 바깥에서 뛰노는 걸 좋아하는 어린이였다고 해요. 소녀 시절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고 마침내 이제 그 작가가 되었는데 세상 모든 어린이가 이야기책 속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호주 멜버른에서 파트너 제니퍼와 두 딸 강아지 코코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글작가 애나 조베도 이 작품을 같이 작업을 한 거네요. 누가 진짜 엄마야?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좋은 그림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책 첫사랑이라는 자그만한 책인데요. 브라네 모제티치 글, 마야 카스텔리츠 그림, 박진희 옮김, 움직시에서 2018년에 나온 슬로베니아 그림책이에요. 슬로베니아 그림책은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작가님들 이름이 조금 낯설죠. 예. 표지에는 두 소년이 이렇게 다정하게 팔짱 끼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림이 있고요.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짝이라고 짝꿍, 짝이라고 되어 있고요. 6살이 되던 해에 나는 할머니 댁에서 그만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도시로 가게 되었거든요. 우울한 마음으로 나는 오랜 시간을 보낸 숲에게, 뒤뜰의 토끼와 닭들에게, 같이 놀았던 이웃집 아이들에게 안녕 하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도시에서 엄마와 나는 조그만 아파트 단지에 살았습니다. 단지에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그중에 내 친구는 없었어요. 그나마 좋았던 건 내 방이 생겼다는 것뿐이었지요. 네, 이래서 이 주인공은 굉장히 좀 외롭고 혼자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학교에 가서도 유치원에 가서도 친구가 없고 좀 놀림도 받고 시골에서 왔다고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나는 우리 아파트 옆 단지에 살던 안드레이 체크와 자주 놀았습니다. 다들 그 애를 그냥 드레이크라고 불렀어요. 공원에 산책을 나갈 때면 우리는 늘 짝꿍이 되었지요. 그 애는 내 손을 잡고 걷다가 내가 뒤처지면 잡아 끌어줬어요. 드레이크는 나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고 남자아이들과 치고받길 잘했습니다. 그 애는 대장 노릇을 좋아했어요. 드레이크가 다른 애들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거친 남자아이들이 나만큼은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예, 첫사랑이라는 제목의 그림책에 3개의 짧은 이야기가 짝, 산레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 이렇게 3개의 옴니버스 서사가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 주인공과 드레이크가 만나서 서로 교감을 나누고 친하게 지내지만 주변에 특히 선생님들의 어떤 선생님의 몰리해로 인해서 서먹해지고요. 마침내 드레이크가 멀리 떠나가면서 헤어지게 돼요. 굉장히 좀 잔잔한 감동과 슬픔을 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유치원의 짝꿍인 두 남자 어린이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어른, 또 사회의 시선이 좀 안타깝게 전달됩니다. 분명 사랑인데 뒤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에 주인공이
그러던 어느 날 드레이크네 가족이 이사를 떠났어요. 드레이크는 다른 유치원에 다니게 됐지요. 더 이상 우린 서로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애를 사랑했어요. 그 애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세상은 이제 우정이라고 하겠지만 또 우정일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는 분명히 이것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이 잃어버린 어떤 어린 시절의 시간 또 감정을 잔잔하고 아름답게 그린 그림책입니다. 퀴어 성소수자뿐 아니라 또 사랑이 어려운 모든 어른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중반에 보면 그 선생님이 이 둘이 이제 친하게 지내는 걸 보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 건 여자한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걸 보면서 진짜 우리들에겐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유치원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보면 가슴이 아프거든요. 아이들에게 너는 잘못이 없다. 사랑은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어른이 등장하지 않아서 굉장히 사실적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또 슬픔을 느끼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할머니와 시골집에 살다가 대도시로 이사온 주인공은 새로 다니게 된 유치원도 아파트 놀이터도 모두 낯설고 시큰둥합니다. 즐거움이 있다면 혼자 집에서 라디오를 켜놓고 산네모 가요제 방송을 듣는 것입니다. 싸움을 싫어하고 수줍음 많은 주인공을 이해하는 유일한 친구는 남자아이 드레이크예요. 드레이크는 거친 친구들로부터 주인공을 보살펴줍니다. 첫사랑의 감정을 솔직하고 아름답게 나타낸 동화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는 두 아이의 사랑이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장면도 있지만 이 아이가 사는 단지 안에 드레이크가 들어올 수 없다는 구절도 있거든요. 어쩌면 어떤 경제적인 그런 빈부격차 혹은 뭐 다른 또 이유로 인해서 경계를 짓고 서로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이 단지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드레이크, 또 감정을 드러낼 수 없는 나와 드레이크, 너는 여자애가 아니야 라는 교사의 폭력적인 말이 아주 가감없이 드러난 이런 서사들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이렇게 서정적이면서도 사실적인 감동을 주는 그런 정직한 동화, 그림 동화인 것 같습니다. 짧고 또 서정적인 이야기 안에 사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예리한 시선이 숨어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글을 쓴 작가는 브라네 모제티지, 슬로베니아에서 태어나 문학을 공부하고 또 시를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시집, 시시한 말이 소개되어 있다고 하고요. 지금은 번역도 하고 또 아이들을 위한 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 작가 마야 카스텔리츠도 역시 슬로베니아의 그림 작가고 또 아이들을 위한 그림을 그리고 실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다 그래요. 예. 슬로베니아의 상도 받았고 또 이 책은 이 슬로베니아의 그 출판사에서 직접 한국의 출판사로 출간 제안을 보내서 한국어 번역이 시작되는 독특한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슬로베니아의 그림 동화 첫사랑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 책, 나의 젠더 정체성은 무엇일까라는 논픽션 그림책이에요. 테레사 손 글, 노아 그리그니 그림, 조고은 옮김. 보물창고에서 2020년에 나왔고요. 40쪽 정도 됩니다. 표지는 4명의 어린이가 바깥을 보고 저희를 보고 있는데 손을 들고 있기도 하고 또 휠체어에 타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기도 하고 또 식물을 이렇게 손에 잡고 있기도 하네요. 4명의 어린이가 보이고 뒷표지에는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자연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어떤 아이는 여자입니다. 어떤 아이는 남자이고요. 어떤 아이는 둘 다이기도 하고 둘 다 아니기도 하고 둘 가운데 무엇이기도 해요. 라고 써 있습니다. 성정체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림책으로 설명해 주는 쉬운 논픽션 그림책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젠더 정체성은 무엇일까? 이 친구는 로시입니다. 약간 그 외국의 시골 도시인 것 같은 그런 곳에 여자 어린이가 버스에서 딱 내리는 그림이 있어요. 그 친구 이름인가 봐요. 이 친구는 로시입니다. 로시는 트랜스젠더 여자아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루시가 태어났을 때에는 다들 루시가 남자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루시가 어느 정도 자라자 사실은 자신이 여자라고 모두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여자가 루시의 젠더 정체성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 친구는 루시의 남동생 자비에르입니다. 자비에르는 시스젠더 남자예요. 자비에르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자비에르가 남자아이라고 생각했고 자비에르가 더 자라고 난 뒤 사람들의 짐작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자비에르는 남자아이였어요. 남자가 자비에르의 젠더 정체성이에요. 이 그림에 이제 루시가 엄마에게 안겨 있고 자비에르가 막 뛰어오고 있고 또 아빠로 보이는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가족의 모습인가 봐요. 루시는 트랜스젠더 여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자비에르는 남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시스젠더입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여자나 남자가 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예요. 너무 많아서 이 책에 다 담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여자나 남자라고 느끼지는 않아요. 여자나 남자 중 하나에 딱 들어맞는다고 느끼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논 바이너리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이 친구는 루시의 친구 알렉스예요. 알렉스는 여자이기도 하고 남자이기도 해요. 알렉스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알렉스가 여자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알렉스는 여자이기도 하고 남자이기도 했어요. 이것이 알렉스의 젠더 정체성이에요. 이 친구는 알렉스의 친구 제이예요. 제이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이는 자신이 정확히 여자나 남자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나라고 느낄 뿐이었죠. 이것이 제이의 젠더 정체성이에요. 알렉스와 제이는 둘 다 논 바이런이에요. 여자나 남자가 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듯이 논 바이너리가 되는 길도 아주 여러 가지예요. 어떤 아이들은 딱히 여자도 남자도 아니라고 느껴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젠더 정체성이 늘 똑같지 않다고 느끼기도 해요. 그것이 때때로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자신이 아는 그 어떤 말도 자신에게 딱 맞지는 않는다고 느끼는 아이도 있어요. 이 세상을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끝도 없이 여러 가지랍니다. 네, 이 그림책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나다움의 시작이다라는 거를 에둘러 가지 않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강점을 갖고 있는 그림책입니다. 타고나는 생물학적 성과 달리 사회적인 성인 젠더는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고 되고 싶은지에 따라 결정되는 성이죠.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아주 쉬운 안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대해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트랜스젠더, 시스젠더, 논 바이러니라는 말이 아직 낯설게 느껴지는 이들을 위한 책입니다.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다채로운 모습의 어린이를 통해 설명하고 있지요.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사회적 지지를 받는 장면 안에 안전함과 자유로움이 동시에 차오릅니다. 다양한 젠더 정체성에 대한 책을 읽을 가장 적합한 시기는 나중이 아닌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제 좀 어떤 장면을 꼽는다면 루시는 트랜스젠더 여자입니다. 루시가 태어났을 때에는 다들 루시가 남자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루시가 어느 정도 자라자 사실은 자신이 여자라고 모두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죠. 또 이제 이렇게 루시는 이렇게 설명했고 또 자비에르는 시스젠더 남자예요. 어렸을 때도 남자아이라고 생각했고 자란 뒤에도 그렇게 그 짐작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를 대비해서 평등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젠더 정체성에 관한 개념들을 아이들 눈높이에 꼭 맞는 글과 좀 활기 넘치는 그림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럼으로써 세상을 이해하게 되면 아이들은 자신과 타인을 더욱 풍부하게 그렇게 이해하게 되겠죠.
예. 작가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테레사 소는 양육에 관한 그런 팟캐스트 어떤 나쁜 엄마라는 거를 진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어요. 양육에서 성공하는 100가지 방법 등을 이제 집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 쓴 책이 나의 젠더 정체성은 무엇일까? 라는 책이라고 해요. 실제 트랜스젠더인 딸을 키우면서 깨닫게 된 젠더 다양성을 담은 그림체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림 작가인 노아 그리그니는 본인이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이자 일러스트레이터, 또 작가, 만화가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젠더 정체성 워크북, 우린 아직 여기 있다. 트랜스젠더 만화 앤솔로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이런 여러 책에서 과감하고 활기찬 일러스트를 선보이고 있고, 또 현재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는데 첫 그래픽 노블 구름나라를 작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원래 평범한 엄마였던 테레사 소는 그 5살 난 딸이 트랜스젠더라고 밝힌 이후로 젠더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과 같은 이들이 편견 없이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썼고요. 일러스트를 맡은 노아 그리그니는 바로 이제 자신이 주인공들 이기 때문에 또 이 그림에서 이렇게 활기 넘치는 그런 그림을 표현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트랜스젠더이자 논바이너리였던 이 그림 작가는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남들과 다르다고 느꼈고, 그것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해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그래서 자신처럼 이렇게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책을 이 작가와 함께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 저자의 어떤 경험담, 또 소망,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에게 주는 위로, 희망, 이런 게 여러 가지 모아져서 논픽션 그림책임에도 그 따뜻한 정서적인 느낌이 들고요. 그림책으로서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루시와 자비에르처럼 성별이 여성과 남성 이렇게 두 가지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죠. 논바이너리라는 거는 여성과 남성 중간 어디쯤에 있거나, 또 여성과 남성 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젠더 정체성을 밝히는 말인데, 어린이 책에서 이렇게 이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또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한다라는 게 참 장점인 것 같아요. 성 정체성을 이분법적인 구분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젠더 다양성이 또 인권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이제 루시의 친구 제이와 알렉스의 이야기로 논바이너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친근하게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데,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여러 개념들을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어린이책, 오늘 준비한 4권의 책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라죠. 굉장히 안타까운데, 젠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그 인권의 바탕이고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이 어린이책들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름다운 어린이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남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